안녕하세요. 어니언입니다. 오늘은 곧 청약을 시작하는 DTNCRO의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와 기업 및 청약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빠르게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TNCRO의 희망 공모가액 밴드는 22,000원에서 25,000원이었습니다. 오늘 발표된 수요 예측 결과를 통해 공모가는 공모 희망가액 하단보다 더 낮은 17,00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하단보다 22.73% 낮아진 결과입니다. 그만큼 수요 예측 결과는 좋지는 못했습니다. 발표된 수요 예측 결과를 살펴보면 총 461곳의 기관이 몰려 종합경쟁률 74.5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매우 낮은 경쟁률입니다. 종합경쟁률 74.53대 1은 2022년 올해 공모 종목 가운데 윤성 FNC, 바이오 FDNC보다 조금 더 높고 QRT보다는 낮습니다. 수요 예측에 참여한 주체를 살펴보면 거래 실적이 없는 해외 기관 투자자들은 없고 기타 기관도 매우 적습니다. 이어서 수요 예측 분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은 밴드 하단 미만에 가장 많이 몰렸습니다. 총 428건입니다. 반면에 밴드 초과는 단 4건의 수요 예측이 몰렸습니다. 수요 예측 분포를 건수 기준 그래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상단 초과가 0.87%입니다. 상단도 1.74%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단과 상단 초과를 합한 상단 이상이 2.6%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단 이하가 무려 97.4%입니다. 이어서 수요 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 보유 확약을 살펴보면 의무 보유 확약을 신청한 기관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의무 보유 확약이 아예 없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올해 진행된 종목 중 의무 보유 확약이 없었던 종목은 모아 데이터, 노을 스톤 브릿지 벤처스, 에드 바이오텍에 이어 5번째입니다. 이처럼 의무 보유 확약이 없었던 이전 4종목은 모두 시초가가 공모가를 하회하며 출발하였습니다. 특히 모아 데이터와 스톤 브릿지 벤처스는 하한가를 기록하였습니다. 수요 예측의 경쟁률과 의무 보유 확약 결과를 좌표로 나타내면 DTNCRO는 경쟁률도 매우 낮고 무보유 확약은 없습니다. 경쟁률과 의무 보유 확약이 모두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지난 상장 종목인 플라즈맵, 샤페론 등은 수요 예측 결과가 좋지 않아도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TNCRO의 청약은 11월 2일 수요일 시작하여 11월 3일 목요일 마무리됩니다. 일반 종목인 윤성 FNC와 청약 일정이 겹치기에 청약 종목 선택 및 자금 배분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환불일은 주말을 포함한 4일 뒤인 11월 7일 월요일입니다. DTNCRO의 청약을 진행하는 키움증권은 1일차, 2일차 모두 오전 8시부터 오후 4까지 청약이 진행됩니다. 키움증권 공지사항을 통해 밝힌 상장일은 11월 14일 금요일입니다. 다행히 동시 청약으로 진행되는 윤성 FNC의 상장일은 11월 14일입니다. 예정대로라면 단독 상장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청약 기간 중에도 상장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약 정보 및 청약 증권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TNCRO는 직원 수가 195명으로 회사로 규모가 아주 작진 않습니다. 1인당 배정된 평균 우리사주 규모는 366만 원으로 매우 작은 규모입니다. 임직원들에게만 부여된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 옵션이 있지만 2023년 3월 2일부터 행사가 가능하고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 보유도 있으므로 당분간 없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25%이고 공모가 기준 약 60억 원입니다. 청약 규모가 매우 작은 편입니다. 이번 청약은 키움증권 단독으로 진행되고 청약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키움증권은 아직까지 온라인으로 청약 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매우 드문 증권사입니다. 키움증권은 청약기간 중 계좌를 비대면 은행제 휴계좌로 개설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일반 등급의 경우 최대 22,0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22,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1억 8,700만 원입니다. 우대 등급은 1.5배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청약 단위가 10주입니다. DTNCRO는 일반 공모주이기에 청약 증거금률이 50%이고 10주의 청약 증거금은 85,000원입니다. 이어서 DTNCRO의 상장일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TNCRO의 확정된 공모가
17,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은 1,074억 원입니다. 그리 큰 규모의 회사는 아닙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의 주식이 약 90만 주가 있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을 제외하지 않은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이 약간 높은 35.69%이지만 시가총액이 작기에 공모가를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383억 원으로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수요 예측 시 의무 보유 확약 신청이 전혀 없었기에 현재 유통 가능 물량이 그대로 상장일 유통 물량이 됩니다. 상장일 주체별 유통 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39.75%, 공모기관 투자자가 가장 많은 44.72%, 일반 청약자가 15.53%입니다. 기존 주주가 39.75%로 매우 많지만 규모가 작기에 기존 주주의 물량이 금액으로는 152억 원으로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를 살펴보면 투자 설명서에는 단순히 기존 주주라고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를 계산해보기 위해 공개된 정보를 취합해보면 기관 투자자 중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성장펀드가 30만 1,684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10만 5,264주는 1개월 의무 보유 확약, 9만 8,210주는 1개월 자발적 보유 확약을 하였습니다. 결국 남은 9만 8,210주는 상장일 매각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상당수의 지분은 기관 투자자의 물량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기관 투자자들의 단가는 7,800원에서 9,500원으로 공모가 17,000원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인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장 전 미리 배정한 우리사주조합도 1년이 지났기에 상장일 매각이 가능합니다. 배정 단가가 9,000원으로 우리사주조합 물량도 공모가보다 낮습니다. 상장 후 1개월이 지나면 상당히 많은 물량이 의무 보유 확약이 해제됩니다. 이때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이 기관 투자자의 비율이 높지만 의무 보유 확약이 없기에 전혀 크기가 줄어들 수 없습니다. 이번 공모는 기존 주주가 주식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이 없이 신주 모집 100%로만 진행이 됩니다. 2022년 공모주의 상장일 최종 유통 물량과 비교해보면 노을, 가온칩스보다 많고 대성하이텍과 비슷합니다. 스코넥보다는 적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DTNCRO의 품목별 매출을 살펴보면 매출의 대부분이 임상과 비임상 용역 서비스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상과 비임상 용역 서비스를 이해하려면 신약 개발 단계를 알아야 합니다. 신약 개발은 신약이 될 수 있는 후보 물질을 탐색하고 연구하는 과정을 거친 후 임상시험을 거쳐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DTNCRO는 임상시험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임상시험 전문 수행기관입니다. 영문자 약어로 CRO라고 합니다. 전임상 단계는 사람에게 신약 후보 물질을 사용하기 전 안정성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주로 동물 실험을 통해 부작용 및 독성을 평가합니다. DTNCRO는 전임상 시험을 위해 마우스, 비글, 기니픽, 토끼 등 다양한 동물 종에 맞는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임상시험 단계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입니다. 보통 3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시판 후 안정성, 유효성을 검사하는 단계를 더해 4단계입니다. 임상시험은 1상, 2상, 3상으로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더 많은 비용이 소모됩니다. 임상시험 가장 첫 단계인 1상은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안정성 위주의 집중 조사를 하는 단계입니다. DTNCRO는 임상 1상을 주로 하고 2상 이상은 관계사를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 시장의 점유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임상, 비임상의 점유율은 공개되어 있습니다. 매년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선두권 업체는 아니며 상위 3개사가 50%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임상시험 업체도 매우 많습니다. DTNCRO의 가치 산정을 위한 비교 기업은 캐몬, 바이오톡스텍, 로터스 3개 기업입니다. 평균 수익가치 퍼는 27.62이지만 로터스의 퍼가 50.38로 평균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로터스는 무상증자 테마의 시작을 알렸던 종목으로 무상증자를 통해 단기간 16배의 상승을 기록했던 회사입니다. 이후 급락하였지만 비교 기업으로 선정하기에는 적합해 보이지 않습니다. 같은 CRO 업체인 드림CIS의 퍼도 13.39로 그리 높지 않습니다. 상장된 임상 CRO 업체의 주가 흐름을 보면 반짝 상승을 하고 있는 바이오 신약 업체들과 달리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상 CRO 업체는 신약 개발 바이오와 달리 큰 폭의 이익을 얻기 어렵습니다. 장단점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적자로 상장하는 기업이 많은 상황에서 현재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인 점과 단독 상장이 예정된 점, 상장일 유통 물량이 아주 크지 않은 점, 청약 수수료가 무료인 점이 장점입니다. 다만 수요 예측 경쟁률 낮고 의무 보유하객 신청이 전혀 없는 점, 상장 CRO 업체에 비해 저렴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기존 주주들의 취득 단가가 공모가보다 많이 낮은 점은 단점입니다. QRT가 DTNCRO와 수요 예측 결과가 비슷합니다. 또한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체가 다르긴 하지만 유통 물량과 비슷합니다. 청약 1일차에 상장하는 QRT의 결과를 조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후원 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항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